핫한 랭킹 핫6.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한 랭킹 핫6 진행의 강다연, 문성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네, 맞아요.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저부터 리워드 광고 어플리케이션도 깔았거든요. 저희 방송이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정말 기쁜데요. 힘을 내서 학우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려야겠습니다. 네, 학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은데요. 저희 핫한 랭킹 핫6는 학우분들의 대학생활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어줄 꿀같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이곳에서 귀를 기울이신다면 즐거운 대학생활에 알차고 보람찬 그리고 흥미로운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세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어떻게 되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엄청나게 궁금한데요? 이번 주 주제는 빨리요, 빨리 좀 말해주세요. 지금 저랑 밀당하신 거예요, 방송으로? 이런 오해는 정말 받기 쉬운데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주제는 바로 학점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거 학부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은 학점 관리하는 방법 좀 뭔지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성훈 씨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요. 사실 성훈 씨는 MCC 안에서 소문난 장학생이시잖아요. 이제 2학년이신데 1학년 내내 과에서 장학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인 것 같네요. 에이, 그건 아니고요. 이런 건 자랑이라고 할 수 없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해내온 그런 수많은 엄청난 일에 비하면 손톱만큼의 때라고 할까요? 장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괜한 말을 좀 한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럼 핫한 랭킹 핫6 그 세 번째 방송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핫한 랭킹 핫6 그 세 번째 방송 학점 관리하는 법을 듣고 계십니다. 개강한 지도 벌써 3주 차인데요. 한창 공부에 의욕이 넘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봄바람도 불어오고 생각처럼 마음이 쉽게 잡히지 않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답답한 학우들을 위한 그리고 첫 대학생활이 걱정스러운 새내기들을 위한 학점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앞자리를 사수하라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6, 70명 정도의 많은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게 되면 교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뒷자리에 앉을수록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산만해진다는 것인데요. 네. 뒷자리에 앉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정말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앞자리에 앉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앞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메신저를 하거나 만화를 본다든지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겠죠? 그렇죠. 혹시 스마트폰으로 요즘 핫한 걸그룹 동영상을 보다가 교수님한테 걸렸는데 그거를 교수님한테 다시 보내줄 수 있나? 이 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무리순 것 같네요. 네. 제가 말하고 하자는 요점은 이겁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과 친해지라는 말인데 동영상 보면 안 되겠죠. 네. 네. 성훈 씨는 어떤 방법으로 교수님들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교수님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좋은 쪽으로요. 수업마다 지각을 해서 눈도장을 찍히는 건 정말 아니고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나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는 걸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든지 강의 중간중간에 교수님 저 지금 수업 듣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리액션 같은 거.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교수님들께 여쭈어보았더니 실제로 수업 중에 학우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서 좀 뭔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꼭 벽을 보고 수업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정말 좀 암담하고 좀 참담하고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답을 해주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에게 나를 각인시켜라.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죠. 네.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앞자리에서 앉아서 해야 할 일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 역시 뭔가 남다른데요? 어떤 거죠? 바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거 해서 복습 용도로 쓰면 좋지만 그걸 뭐 어딘가 뭔가 이렇게 공유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좀 더 습득하는 그런 방법 좀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녹음을 한다고 해서 수업을 대충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수업은 충실히 듣되 자신이 놓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들어야 시간도 절약되죠.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이런 녹음을 할 수 있는데요. 어려운 과목이나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과목들 녹음하시면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 그런 녹음하는 거는 바로바로 그날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녹음 자료 같은 경우는 본인만 쓰시고 지우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이런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아예 녹음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성훈 씨가 또 하나의 팁을 알려주셨으니 학우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지각과 결석은 금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출석은 정말 무조건 100%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학기 초, 특히 새내기들은 과 행사니 뭐니 해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공적인 일로 결석을 하게 되면 공문이 나오기 때문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자체 공강, 즉 스스로 수업을 빠져서 결석을 하는 것은 학점 관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출석을 100%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 바로 수업 내용 때문입니다. 수업을 빠지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데요. 혼자 듣는 수업인데 정말 피치 못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빠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탁과 친구들을 사귀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출석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출석 점수는 정말 기본적으로 챙겨가야 하는 점수인데 잦은 지각이나 결석으로 인해 깎인 1점, 2점이 A와 B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교수님에게 나의 성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출석이기도 하죠. 네, 여기다가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본인이 아침잠이 많거나 하는 그런 학우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9시 수업은 그냥 과감하게 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진짜 1학년 1학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일주일 내내 9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매일 지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학점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만은 절대 아니고 뭔가 다른 특별한 문제나 사유가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격하게 공감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지각으로 제 학점을 변명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더 노력해야겠어요. 제가 옆에서 지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꼭 지켜봐야 되겠네요. 성훈 씨 무서워서라도 지각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학기 9시 수업은 한 번뿐이라는 거. 저희 딴소리는 그만하고 다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럼 이번엔 성훈 씨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점 잘 받는 법 그 세 번째 방법은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라입니다. 필기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나중에 공부할 때 내가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순 없겠죠. 도민준 같은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전 초능력자는 아니지만 도민준 같은 외모를 가지고는 네? 있으니까 네. 제가 도민준이랑 제가 진짜 손가락에 주름이 닮았어요. 주름이. 네. 그리고 눈, 코, 입 다 있고요. 네. 그 정도 닮았으면 닮은 거 아닌가요? 네, 닮았네요. 아, 그래요. 이제 그만할게요. 저 왠지 아웃사이더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건 장난이고요. 맞아요.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다고 쳐도 교수님이 칠판에 쓰는 건 좀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크하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꼭 하십시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나 특히 교수님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은 부가적인 설명과 함께 꼭 적어두는 게 중요해요. 시험 범위에 나올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노트 필기에 부담을 느끼는 학우분들이 계신가요? 효과적인 필기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성훈 씨는 코넬식 노트 필기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필기하는 부분과 사족을 붙일 영역의 공간을 나누어서 노트를 작성하는 거 아닌가요? 꽤 효과가 좋다고 유명한 필기법으로 알고 있어요. 역시 성훈 씨 뭔가 다르네요. 맞아요. 제목과 키워드, 그리고 노트 필기와 요약 영역으로 나누어서 필기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윗줄에 제목을 쓰고 중간에 왼쪽 공간에는 내용의 핵심어, 즉 키워드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노트 필기를 해준 후 아랫부분에는 요약 영역으로 나누어 필기한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안 건 저도 처음인데요. 저도 이번 학기에 한번 써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뿌듯한데요? 아참.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필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남의 필기를 빌려서 복사하거나 베낀다? 이건 정말 필요 없는데요. 남의 노트를 베끼고 복사하는 것보다 내가 한 필기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다음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딘딘과 미나가 부릅니다. 손만 잡을게. 너를 좋아하지만 너의 맘 모두 다 알지만 오늘은 내가 손만 잡을게. Alright, 손만 잡을게란 말에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girl 긴장 풀고 일로 와. 힘들어 나는 밀당 다가서는 만큼을 왜 물러서 네 항상 좀 밀려 당기지 마. 웃고 말지 좀 마. 자꾸 나를 조그만 그 손으로 막지 좀 마. 너 때문에 어색해져가는 이 시간 정말 어떻게 할 거야 girl don't let me down. 늘 말해왔잖아 사랑은 맘만으로는 안 돼. 날 좋아하잖아 더 이상 말만으로는 안 돼. 더 알고 싶다고 원래 이러냐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질문 좀 그만해. 느낌 알잖아 지금이 답이야 오늘 밤이야 기회는 마지막 so just close your eyes. 가까이 더 와 babe 진짜 손만 잡을게. 다가와도 한발. 너를 좋아하지만 너의 맘 모두 다 알지만 오늘은 내가 손만 잡을게. It doesn't make sense 나도 사랑하지만 너의 맘 전부 다 알지만 오늘은 내 손만 잡을게. So what you gonna say 네 now? 곁에서 나의 가슴은 하루 종일 두근거려. 사실은 나도 네 맘 전부 다 알아. The way that you know 왜 그래 girl. 그렇지만 조금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와줘. 이런 나를 알아주면 좋겠어. Okay, I copy that shorty. 소인실이잖아 주머니 속 내 손 잡고 몸 떨리면 나를 안아 웃겨 입지 말고 밤 공기가 차단해 차로 가서 안고 노래 틀어줄까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정도면 완벽해 내 상태는 긴급해. 그런데 때가 아니라니 내가 뭐가 돼. 너란 여잔 최고 난이도의 문제집. 넌 X만 치고 항상 나만 원하지. No more just stop 두근대는 가슴이 신호를 주잖아 더욱 가까워질 타이밍 so just close your eyes. 네, 딘딘과 미나의 손만 잡을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핫한 랭킹 핫식 세 번째 방송 학점 잘 받는 법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학점 관리하는 법 그 네 번째 방법은요. 과제는 기간 내에 어떻게든 완성하라입니다. 와,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제는 출석과 더불어서 성실함의 척도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과제를 얼마나 잘했는지도 중요는 하겠죠. 그러나 사실 뭐 학생들끼리의 능력 차이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 이건 조금씩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학 내에서 비슷한 학생들끼리 같은 주제로 레포트를 써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몇 명 빼고는 특별한 레포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맞아요. 제 친구 중에 다른 성적은 정말 좋은데 교양 과목 하나 중에 시험 대신해서 레포트로 제출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 레포트 마감 기한을 넘겨서 제출하는 바람에 성적이 낮게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그때 정말 후회했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전공 수업 과제는 더욱더 중요한데요. 정말 기간 내에 최고의 퀄리티로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신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과제를 창출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또한 최소 2번은 완성본을 읽어보면서 문맥상 이상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출처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의견을 서술하는 과제가 아닌 이상 정보를 찾다 보면 어디선가 정보를 다 짜집기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때 이용한 정보들의 출처를 기재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너무 인터넷에 요즘 의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좋으나 그런 것보다도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 보는 것이나 뭐 관련된 논문 자료나 그런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레포트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네, 그럼 5번째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성훈 씨가 알려주세요. 네, 학점 관리하기 그 5번째 방법은요. 시험지에 빈칸을 두지 말라입니다.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별거는 정말 아니긴 한데요. 근데 답을 모르겠다고 그냥 빈칸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아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라도 하나라도 적어놓고 나오세요. 그 말은 내가 문제는 풀지 못했지만 공부를 하긴 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군요.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시험 문제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적는 것 또한 공부를 하긴 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단 교수님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학우들도 시험지에 교수님을 향한 편지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아요. 연애 편지를 쓰는 것 마냥 교수님한테 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쓰면서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쓰는 분들 참 많죠. 뭐 사실 이 방법은 좀 구차하긴 한데요. 그렇긴 하지만 간절한 저의 마음을 이렇게나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 죄를 짓는 건데 이런 편지를 쓰면서도 건방지게 쓰는 학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되죠. 정중하고 학생답게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을 싫어하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학우들이 정말 잘 파악해서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쓰는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6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학점 잘 받기. 그 마지막 방법은 바로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이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는 정말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머리 아픈 과목, 학기 중에 하나씩은 꼭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이건 정말 공감 많이 되는데요. 내가 생소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남들도 똑같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수업에서 학점을 잘 가져가는 학우는 결국에는 뭔가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뭔가 끈기 있게 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운 과목에만 올인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에 이 과목에 투자를 했던 것이니 다른 과목의 성적 또한 좋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하되 올인은 하지 말기. 그렇다고 너무 포기해서 손 놓지는 않기. 이 말씀 맞죠? 역시 척하면 척이네요. 자학생다우시네요. 고맙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손 날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어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가 핫한 랭킹 핫6 세 번째 방송. 오늘은 학점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정말 뻔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맞아요. 시험 기간만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지 싶으시죠? 이제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지 말고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이용해서 평소에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나가신다면 시험 기간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출석 점수. 결석보다 지각이 더 안타깝게 새어나가는 점수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하고 녹음하고 교수님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기. 네, 그리고 이렇게 녹음한 내용들은 그날 바로바로 복습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학기에는 더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팁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핫한 랭킹 핫6. 지금까지 연출 강다현, 기술 한예슬, 진행 강다현, 문성훈, 그리고 제작엔 MCC 라디오였습니다.